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즐겁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신피로의 핵심 하이드로코티손의 복용 골든타임의 공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신피로는 상당히 많죠. 근데 제가 진료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 혈압이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밥 먹고 나면 졸리고 자도 피곤하고, 그다음에 밤엔 또 잠이 안 와서 올빼미가 돼버리고, 그다음에 갑자기 혈압이 뚝 떨어지거나 혈당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감정 변동이 심해져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와가지고 가족에 불화가 온다든지, 아니면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치매인가?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부신피로 환자들이 사실 현대 사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아이들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취업서부터 쉬지 않고 돌아가니까 너무나 바쁘니까 출산율도 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부신피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디가 핵심인지 모르고 어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빨리 알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2, 3년 아니면 5년 아니면 10년 아니면 한 2, 30년을 그렇게 살다가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다 해보셨어요. 정신과도 가보고 신경과도 가보고 자율신경 주사도 맞아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영양제도 자기가 먹어보고 건강검진도 여러 가지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이제 핵심을 잡아내고 그 뿌리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 코끼리의 꼬리 만지고, 딴 거 가면 코끼리 코 만지고, 다른 거 가면 코끼리의 상알 만지고, 각각 병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내가 부신피로라는 걸 알게 되고 그걸 치료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은 호전을 보이고, 빠른 경우에는 3개월 이면 완치도 되고, 그래서 삶의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부신피로라는 거는 대학병원에서는 에디슨병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부신 고갈만 나오는 것만 진단을 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부신피로 환자들이 사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이런 얘기도 하시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거의 땅속에 묻혀있는 좀비가 땅을 뚫고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환자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은 내가 게을러가지고 내 가족들이나 내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님은 내가 게을러서 아침에 못 일어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호르몬 자체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 이런 분도 많이 계세요. 또 여러 병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운동을 해라, 운동하면 좋아진다. 근데 운동할 수 있는 몸이 아니거든요. 운동이 안 되는 몸이에요. 운동을 하면 더 심해지고 몸살 나고. 심한 부신피로는 운동도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걷기, 산책 정도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주 심한 부신피로 환자들은 아침에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천연 스테로이드와 같은 역과의 호르몬을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밤에는 제 시간에 자고 아침에는 우리가 호르몬이 상승할 때 기상하는 서카디안 리듬을 찾기 위해서, 그걸 찾아야 건강해지거든요. 제가 저번에 영양제 복용의 절대 진리편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서카디안 리듬, 그러니까 규칙적인 수면과 기상, 이게 또 건강 회복에 아주 핵심적인 절대 진리거든요. 이것도 한번 다룰 예정인데, 하이드로코티손을 언제 먹어야 되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이 부신에서 나오는 정상적인 코티졸, 그러니까 그 부신 호르몬의 양이 한 15에서 25mg 정도 됩니다. 근데 급성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루에 50에서 100mg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돌아가시거나 큰 돈 사기를 맞았거나, 아니면 누구랑 싸우거나 이럴 때, 아니면 또 외상, 교통사고 이런 것들, 아니면 심리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엄청나게 코티졸이 올라가면서 혈당도 올라가고 면역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벼운 경증 부신피로 1, 2단계에 들어가면은 코티졸이 하루에 한 25mg 나오던 게 15mg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아침에 피곤하고 낮에도 무기력하고 밤에는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날에 또 못 일어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와요. 보통은 이제 원인은 만성피로라든지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크죠. 육체적인 어떤 병에 의해서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부신 고갈이 와버리면 하루에 코티졸 분비량이 5mg 이하, 심하면 거의 분비가 안 될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극심한 무기력, 수면장애, 저혈압, 체온 변동, 체온 저하, 소화기능 저하, 자가면역 질환, 만성 감염, 우울증, 이런 거에 도달하게 되죠.
제가 알기로 케네디 대통령이 부신 고갈 에디슨병 환자여서 평생 그 스테로이드를 먹고 근무를 하셨죠. 근데 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시간은 새벽 3, 4시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이제 첫 번째 울음을 울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오전 6시에서 8시가 되면 코티졸이 최고치를 찍어요. 그리고 한 12시, 낮 12시쯤 되면 천천히 감소하고 오후 3시쯤 되면 더 감소하고 저녁 이후에는 매우 낮아지고 밤이 되면은 최저치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잠이 들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코티졸이 최고조에 이르는데 부신 기능이 너무 떨어진 환자들은 비타민C나 뭐 마그네슘이나 부신 영양제나 뭐 아연이나 뭐 이런 것들 먹으면은 조금 부신 피로가 좋아지긴 하지만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 하이드로코티손을 처방하지 않으면 낫질 않거나 아니면 낫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하이드로코티손을 처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분비되는 정상 코티졸이 25mg이라고 하면은 보통 작게는 2.5mg에서 아주 많으면 한 15mg, 진짜 많으면 20mg까지도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하루에 한 5에서 한 7.5mg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아침에 언제 먹게 하냐면은 먹고 다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아침에 6시에서 8시까지가 부신 호르몬이 최고치를 찍는 원래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몸이 다시 기억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다가도 알람 해놓고 깨서 하이드로코티손을 아침 6시, 7시에 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이드로코티손이 경구 섭취 후에 혈중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6시에 먹으면 7시에 최대치, 7시에 먹으면 8시에 최고치가 되는 거죠. 보통 이 정도의 시간에 먹어주는 게 하이드로코티손의 혈중 최고치 농도, 그 피크에 다다른 시간과 그걸 감안했을 때 가장 부신피로 환자의 서카디안 리듬을 정상화시키는데 이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낮에도 너무 힘들고 낮에도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한 6시, 7시에 한 5mg 정도 먹고 점심 직전 11시, 12시쯤에 한 2.5mg 정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한 10명 중에 한 7명 정도의 환자들은 아침 1회 복용으로도 다른 영양소만 잘 보충이 되면은 다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자다가도 깨워서 부신 호르몬을 먹게 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 먹는 시간이 약간 아침 식사보다 이른 시간, 점심 식사보다 이른 시간인 이유는 코티졸의 최고치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뇌가 코티졸 리듬이 살아났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HPA 엑시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이거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내 몸이 정상적으로 면역, 혈압, 혈당, 에너지 생성이 자연스럽게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 몸의 서카디안 리듬, 정상적인 리듬을 만들기 위한 시간적인 복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을 갖다가 막 낮 12시에까지 자가지고 12시에 일어나서 아침잠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안 먹는 것보다 낫지만 알람이라도 맞춰놓고 내가 먹어야 이 뇌에서 내가 코티졸 리듬이 살아있구나, 이때 호르몬이 올라가야 된다구나 하는 몸이 기억을 하고 뇌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이 회복이 더 빠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티졸이란 호르몬, 하이드로코티솔을 쓰는 이유는 이거를 써야지만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스파크를 틔워야지 불이 이제 타오르는데, 그런 스파크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분들이 회복이 되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고 막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주변에는 그 에너지를 빨아가는 에너지 도둑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스테로이드라는 거를 그렇게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스테로이드는 제가 얘기하는 스테로이드가 아니죠. 스테로이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기능학에서 쓰는 스테로이드는 하이드로코티손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른 호르몬들은 거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쓰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론도 이런 약이 있죠. 프레드니솔론이라는 그런 성분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코티졸에 아까 하이드로코티솔은 1대1 정확히 똑같은 비율이었는데, 그래서 부신피로 치료하기 아주 좋죠. 생리적으로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프레드니솔론은 강도가 코티졸의 4배에서 5배. 그 다음에 덱사메타손, 그 주사제로 많이 쓰는 호르몬제죠.
이런 거는 25배에서 30배.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그 통증을 치료하는 병원이나 자가 면역 때 쓰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아니면 뭐 포도막염 같은 게 있어서 처방받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몸에서 배출하는 스테로이드의 보통 20배, 30배, 아무리 적어도 한 5배, 10배 되는 용량을 여러분들이 처방받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그 약에 의한 부신 고갈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치료할 때 우리가 다시 하이드로코티손과 비타민C, 마그네슘 이런 부신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치료 프로토콜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코티손은 생리적 리듬을 가장 잘 모사할 수 있고 낮은 용량으로 회복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일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염증을 끊거나 과다한 면역의 어떤 폭풍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지원적인 보충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HPA축,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이 사람들이 회복되게 만드는 그런 스테로이드를 적절한 시간에 이 서카디안 리듬에 맞는 시간에 복용을 하는 것이 부신피로의 가장 중요한 치료 프로토콜 중에 하나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다룬 이유는 물론 제가 대한만성피로학회 창립 회장이었기도 하고 만성피로 환자를 제일 많이 본 의사들 중에 한 명이기도 하지만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부신 호르몬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언제 먹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나중에 이 영상을 봐라 라고 교육용의 목적으로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신피로 환자들이 잠을 잘 못 자요. 물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에 어떻게 하든지 잠을 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제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수면 영양제라든지 수면제라든지. 왜냐하면은 숙면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장의 무기, 숙면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낮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몸이 피곤한 분일수록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성 피로가 없는, 부신 피로가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